껍데기가 아름답고 화려할수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맹독을 품고 있는 건 자연의 이치일까요? 여기 너무 아름다워서 쉽게 죽을 수 없었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태어난 인생. 여자는 사는 게 버거운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쉼없이 돈을 벌어야 생계가 유지됐기에 매일 나가서 일을 했고 자연스럽게 그녀는 부모님의 의도치 않은 방치에서 외롭게 자라야 했죠. 여자에겐 특별한 재주도 하나 없었습니다. 애매한 잔재주들만 있을 뿐이었는데,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남들보다 남다르게 타고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외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눈에 띄는 외모가 자신의 결핍이나 외로움을 잊게 만들어줬죠. 부모님이 주지 못하는 관심은 그녀의 외모를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로 인해 채워졌고, 학교에서 아름다운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환심을 얻고 싶은 아이들로 인해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나는 이 외모만으로도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어. 여자는 너무나도 일찍 외모를 이용하면 인생을 더 쉽게 살 수 있다는 걸 배웠고, 남들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살릴 때 여자는 외모를 치장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더욱 빛이 날수록 성적은 떨어져 갔는데, 결국 학교에서의 시간이 시간 낭비라 생각한 여자는 중퇴를 하게 됐죠. 외적인 아름다움이 최고의 가치라 믿었던 여자는 그런 가치관을 살릴 수 있는 미용 전문 학교에 들어가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동안 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생각한 부모님은 죄책감을 덜고자 성인이 된 여자에게 작은 미용실을 차려줬습니다. 자신을 치장하는 것만큼 남들의 외모를 가꾸는 것에 재미와 보람을 느낀 여자는 자신의 미용실을 열심히 운영해 나갔는데, 작은 마을에 눈에 띄게 아름다운 여자가 하는 미용실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여자는 그곳에서 평생을 바쳐 아름답게 가꿔온 자신의 외모를 이용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드디어 그 기회가 그녀의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차림과 이질적인 말투, 미용실을 찾아오는 손님이었던 청년은 여자에게 너무나도 이상적이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그만큼 재력을 갖춘 그런 남자였죠. 청년 또한 그녀의 홀릴 듯한 외모에 반했고, 두 사람은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여자가 늘 원해왔던 생활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를 했죠. 값비싼 선물들과 예약을 하기 위해선 연주를 쓰고 웃돈을 얹어줘야 하는 레스토랑, 매일같이 계속되는 사치스러운 일상은 그녀가 평생 자신의 외모만 믿고 투자했던 노력을 취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앞에서 청년의 지갑이 전처럼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죠.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게 돌아오지 않자 청년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목에 핏대를 세운 청년은 그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월급의 대부분은 전부 너한테 들어간다고. 그때 여자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아름다운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걸 말이죠. 여자는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결코 그저 그렇게 쓰고 평범하게 살기 위해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갈고 닦았던 게 아니기에 그녀는 자신이 누려야 마땅한 인생에 이제 쓸모가 없어진 남자를 치워버리기로 결심했죠. 돈이 없는 남자는 필요 없어. 아무도 그녀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그녀의 노골적인 야망을 막을 수 없었죠. 4월의 어느 날, 한 남자가 자신의 직장 부하가 연락이 안 된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직장 부하의 이름은 지안 라이로 24살의 젊은 남성이었는데, 남자는 지안이 헤어질 위기였던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만나러 간다고 한 뒤 완전히 연락이 끊기고, 심지어 며칠째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리고 남자는 지안이 근래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덧붙였는데, 그 여자친구의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었고, 지안이 그 씀씀이에 맞추느라 버는 돈을 족족 여자친구를 만나서 쓰는 걸로 탕진했다고 설명했죠. 그 여자는 지안이 무슨 재벌인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전혀 아닌데. 남자의 말로는 지안은 명문대를 졸업했긴 했지만 철학과였기에 그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는 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고, 차라리 고향에 내려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결심을 했을 때쯤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가까이 살기 위해 다시 취업 준비를 해 지금의 직장에 들어오긴 했지만 월급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남자의 말로는 최근에 지안이 재벌이 아니라는 걸 안 여자친구가 이별을 고했고, 지안이 그런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며칠 찾아가 실랑이를 해왔는데, 갑자기 먼저 여자친구 쪽에서 만나자고 했고, 드디어 재회를 하게 됐다며 행복한 모습으로 그녀를 만나러 간 지안이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자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치정 문제가 발단이 된 사건이라 생각을 했고 지안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으로 추정되는 그의 여자친구를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비리 메이. 20대 초반으로 하얼빈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마을에 도착해 주민들을 만나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리 메이가 누구든 다시 볼 정도로의 미인이라는 점과 그녀가 지금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거죠. 그 미용실 단골이라는 주민의 말로는 얼마 전까지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다른 남자와 함께 마을에서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게 보였다고 했는데 결혼할 남자가 이 지역에서 사업 크게 하는 사업가의 아들이랬어요. 얼굴 하나로 신분 상승했지. 아무래도 단순 치정 문제로 인한 실종은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든 저는 김영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곧바로 비리 메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만난 비리 메이는 분명 다시 한번 볼 정도로의 미인이었는데 지안의 행방을 물으며 추궁하자 그녀는 진땀을 흘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지안과 헤어진 후 그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왔고 그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도 매일같이 미용실에 와서 괴롭혔다고 말했죠. 지안의 스토킹이 계속되자 비리 메이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그를 해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안을 기분 전환을 하자는 말로 불러내 함께 등산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 올라왔을 때 비리 메이는 그를 향해 그동안 힘들게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고 짧은 포옹 후 목말라하는 지안에게 콜라를 건넸는데 그녀는 미리 그 병 안에 독극물을 탔다고 고백했죠. 시원하다며 콜라를 마신 지안은 곧 입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 충격적인 계획 범죄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일의 공범이 비리 메이의 재벌 2세 약혼자 진왕이었다는 겁니다. 비리 메이는 자신은 그저 진왕의 계획을 따랐을 뿐 살해를 주도했던 건 진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상이 밝혀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실상 진왕은 지안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미용실 손님들 그리고 비리 메이의 지인들 말로는 비리 메이는 지안을 만나는 도중 그가 재벌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마침 미용실에 자주 오던 진짜 재벌인 진왕과 바람을 피웠던 거였습니다. 지안을 산으로 불러내고 그곳에서 그를 독살한 건 전부 자신의 신분 상승과 새로운 출발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비리 메이가 혼자 계획한 거죠. 그녀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범죄에 무고한 사람까지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수사에 혼선을 주고 거짓 진술까지 한 그녀에겐 죄목엔 괘씸죄까지 추가됐고 즉각 체포가 된 비리 메이는 지안의 살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아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공개로 진행된 처형장에선 비리 메이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비리 메이에게 사형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입 열어. 덜덜 떨리는 턱이 천천히 벌어졌고 사형 집행관은 그녀의 입에 총구를 겨눴죠. 그리고 처형장에 올린 두 번의 총성과 함께 비리 메이의 몸은 힘없이 땅에 늘어졌습니다. 그 직후 현장에 준비하고 있던 법의학자는 그녀의 죽음을 확인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두 개의 총알이 박혀 심장이 멈추고 화장시설로 보내진 비리 메이의 시신이 들어간 소각로의 문 안에서 다시는 들리면 안 되는 미세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중국에서 집행된 공개 처형. 그런데 분명 확실하게 총알이 후두부를 관통해 사망까지 확인된 비리 메이가 다시 살아나 보는 이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죠. 소각로에서 꺼내진 비리 메이의 시신을 다시 확인을 하자 관통한 총알은 그녀의 손해를 조금 손상시켰을 뿐 목숨까지 끊지는 못했던 겁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살아났다는 끔찍한 기적에 소각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비리 메이의 부모는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에 딸의 목숨을 구걸했는데요. 전례 없는 일이긴 하나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비리 메이가 저지른 일과 책임져야 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재판관들은 사형이 실패했다고 해서 사형수를 풀어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판단했고 끝까지 딸의 목숨을 살려달라 울부짖는 부모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두 번째 사형이 집행됐는데 그렇게 운 좋게 목숨줄을 붙들고 있던 비리 메이는 숨을 거뒀고 뛰어난 외모로 새로운 삶을 살려다가 타인과 자신까지 파멸한 그녀의 비뚤어진 야망도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실패했던 사형은 어쩌면 기적이나 기회가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을 무참하게 살해한 그녀에겐 한 번에 끝나는 죽음조차 아깝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